오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사 공문이 전 직원 메일로 발송된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그랜드선 호텔 인사 발령 공고, 오수진, 직급 강등, 지방사업장 전보 발령, 사유, 업무 데이터 무단 삭제 및 지속적 직원 괴롭힘 행위. 탈의실에서 혼자 그 공문을 읽던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IT 로그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키카드 데이터를 삭제한 기록, 관련 직원 진술, 익명으로 올렸던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작성자 추적 결과, 사라진 현금 12만 원의 정황 증거, 모든 것이 문서로 로그인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수진을 비롯해 지수를 괴롭혀온 직원들이 줄줄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고, 감봉, 전보 발령, 그리고 그 인사 공문은 전 직원에게 공개됐습니다. 850명이 모두 읽었습니다. 입사 첫날 그녀가 프런트 데스크에서 한 여자를 향해 던졌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 고졸이에요? 여기 그랜드선인데. 신기하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지수였습니다. 지금 그 한지수는 이 호텔을 소유한 선그룹 장남의 아내였습니다. 이것은 그 한지수의 이야기입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스펙도 배경도 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유니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흥, 낡은 반지하 연립주택. 한지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은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습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그 방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할 수 있어. 지수의 아버지는 그녀가 1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오른쪽 무릎 관절이 심하게 나빠졌고 지금은 동네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지수는 혼자서 집안을 떠받쳐 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카페 서빙, 뷔페홀 서비스, 웨딩 도우미.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23이 되던 해에 우연히 호텔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접했습니다. 정부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었는데 수료하면 호텔 취업에 연결시켜준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6개월 동안 서비스 영어, 테이블 매너, 호텔 경영 기초, 고객 응대 실무를 배웠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교육을 받는 강행군이었지만 지수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료 성적은 전체 수강생 중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서류 탈락 끝에 25살의 한지수는 마침내 그랜드선 호텔의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5성급 호텔, 객실 430개, 연회장 6곳, 직원수 850명,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럭셔리 호텔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써야 했고, 경력란에는 파편적인 아르바이트 이력들이 이어졌습니다. 자기소개서를 10번도 넘게 고쳐 썼습니다. 면접날, 지수는 어머니가 오래전에 싸두고 거의 입지 않던 검은색 재킷을 빌려 입었습니다. 어깨 선이 조금 달랐지만 그게 그녀가 가진 가장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학력이 고졸이시네요. 지원자 대부분이 4년제 이상인데 본인만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주눅 들지 않으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속으로 새까지 세었습니다. 저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우기 전에 먼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면서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채는 감각을 길렀습니다. 저는 이 호텔에서 학벌 대신 현장 감각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면접장을 나오면서 지수는 아마 또 떨어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합격 문자는 열흘 뒤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수도 울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두 모녀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입사 첫날 지수는 1시간 일찍 호텔 정문 앞에 섰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발이 잠시 멈췄습니다. 천장은 20m가 넘게 높았고 황금빛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로비 한편에는 생화로 만든 거대한 꽃 조형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피아노 연주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일하게 되는구나. 인사팀에서 유니폼을 받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배치된 곳은 1층 프런트 데스크였습니다. 체크인, 체크아웃, 고객 안내, 불만 접수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지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팀에 배치된 동기들은 대부분 4년제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고졸 출신 지수는 처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이 팀에서 지수를 처음으로 대놓고 무시한 사람은 오수진 선임이었습니다. 입사 3년 차,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호텔 관광학과 출신, 외모도 출중하고 말도 잘하는 팀 안에서 이른바 에이스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처음 보는 날부터 노골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 고졸이에요? 여기 그랜드선인데 대부분 스펙 보고 뽑거든요. 신기하다. 첫날부터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소리로 들렸는지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슬쩍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네, 고졸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수진의 신기하다 한마디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랜드선 호텔 프런트 데스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련되고 우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철저한 서열과 파벌로 나뉜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오수진을 중심으로 한 소위 스펙파, 좋은 학교를 나오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며 서로 모교나 배경을 공유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심을 따로 먹고 퇴근 후 회식도 자기들끼리만 했습니다. 지수에게는 아무것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수가 다가가면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업무 공유 메신저에서 지수만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수가 없는 별도 단체 채팅방이 있었고 거기서 먼저 논의가 끝난 뒤 공식 채팅에 올라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업무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지수가 담당 구역의 VIP 고객 체크인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일 도착 예정인 리스트를 확인하고 과일 바구니와 웰컴 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체크인 시간에 맞춰 고객이 왔을 때 준비된 객실에는 이미 다른 고객이 있었습니다. 더블 부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수진이 그 객실의 예약 상황을 수정하면서 지수의 준비 내용을 삭제하고 자신의 고객을 먼저 배정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들고 가서 따질 만한 힘이 지수에게는 없었습니다. 팀장은 그 자리에서 지수를 지적했습니다. 한지수 씨, VIP 업무는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데?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수가 준비한 서류에서 실수가 발견되거나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전달이 안 됐다는 말을 듣거나 고객 불만이 지수 쪽으로 연결되거나 그 중에는 명백히 조작된 것도 있었고 일부는 지수 자신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더 힘들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실수한 건지 당한 건지 구분이 안 된다. 그리고 3번째 달이 되던 무렵 매우 악의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탈의실에서였습니다. 지수는 유니폼을 갈아입으려고 개인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물함 안에 있어야 할 사복 가방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잠가두었던 자물쇠가 열려 있었고 가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교통카드, 어머니 약값으로 찾아온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탈의실을 뒤졌습니다. 탈의실 밖 쓰레기통도 뒤졌습니다. 가방은 결국 호텔 지하 직원 구내식당 외진 구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갑은 그대로였고 교통카드도 있었습니다. 현금 12만 원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차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자신이 주목받는 상황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2만 원은 지수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3일 동안 세탁소에서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지수는 결국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조사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CCTV 화면이 탈의실 앞 복도까지는 찍혔지만 탈의실 내부는 촬영이 안 되는 사각지대였고 직원 개인 사물함 관리 부주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탈의실에서 지수와 마주치면 오수진은 눈을 피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그냥 기억했습니다. 그 무렵 지수의 곁에는 딱 한 명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은 팀의 박예나, 입사 동기, 지방대학 출신으로 지수와 마찬가지로 소위 스펙파 안에 끼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예나는 가끔 점심을 같이 먹으며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버티자.
여기서 살아남으면 그게 이기는 거야. 응. 수진 선임 원래 저래. 자기보다 잘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더 심하게 하는 거야. 그게 칭찬인 줄 알아. 지수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칭찬이라고? 하지만 예나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지수는 그때 반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퇴근하면 공부했습니다. 호텔 서비스 관련 책을 읽고 선진 호텔 서비스 사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고객 심리에 관한 책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작은 노트에 오늘 배운 것을 적었습니다. 당장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의 감각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서면 고객의 표정과 행동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직감적으로 읽혔습니다. 피곤한 출장 손님에게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여행을 처음 온 가족 고객에게는 주변 관광 정보를 먼저 제공했습니다. 불만 고객에게는 즉각 사과보다 먼저 경청했습니다. 입사 5개월 차에 지수는 자신의 담당 구역 고객 만족도 점수에서 팀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오수진은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지수에게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많기로 소문난 단골 VIP들, 예민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외국 고객들, 컴플레인 이력이 있는 고객들. 한지수 씨가 고객 응대를 잘하잖아요. 이쪽 담당해봐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도는 달랐습니다. 지수는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한테 더 많이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상한 낙관이었지만 그 낙관이 지수를 살렸습니다. 입사 6개월이 되던 날 지수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몸무게가 4kg 빠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아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반지하 방에 홀로 누워 지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만둘까? 그 생각이 5분쯤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사진 속의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덮고 다시 누웠습니다. 아직이야.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지수는 다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입사 7개월 차,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호텔 전체가 분주했습니다. 해외 기업 대표단 30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단체 투숙을 예약해 두었고 거기에 더해 국내 유명 배우의 결혼식 피로연이 같은 날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일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로비는 발 디딜 틈 없이 분주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지수는 한 외국인 고객과 마주쳤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신사. 표정이 굳어 있었고 프런트 쪽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직감이 켜졌습니다. 저분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 지수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당일 체크인된 객실 중 조건에 맞는 방이 있는지를 3분 안에 파악했습니다. 고층의 정원 쪽 객실 하나가 방금 막 체크아웃되어 정리 중이었습니다. 지수는 하우스키핑 팀과 직접 연락해서 우선 청소를 요청하고 고객에게는 라운지에서 30분 대기를 안내하며
웰컴 드링크와 스낵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30분 뒤 노신사는 새 객실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 고객이 프런트 데스크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지수를 찾았습니다. 어제 그 직원이 어디 있어요? 지수가 앞에 나섰습니다. 노신사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번 서울 출장에서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호텔은 좋은 직원을 두고 있군요. 지수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장면을 프런트 데스크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입사 8개월 차, 새 팀장이 온대. 그 소식은 점심시간 즈음 팀 안에 퍼졌습니다. 전 팀장인 송기영 팀장이 다른 지점으로 정보 발령을 받으면서 후임으로 본사에서 새로운 팀장이 파견되어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사람이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엄청 젊다던데? 30대 초반이래. 오수진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30대 초반의 팀장? 낙하산이겠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오직 실력만으로 30대 초반에 그랜드선 호텔 프런트 팀장이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새 팀장이 처음 출근하던 날 프런트 데스크 팀원들은 저마다 자신을 어필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수진은 평소보다 화장을 더 꼼꼼하게 하고 왔고 남자 직원들도 자세를 더 바르게 했습니다. 그가 걸어 들어왔을 때 지수는 마침 고객 응대 중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새 팀장을 본 것은 고객이 카운터를 떠난 뒤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세련된 네이비 슈트,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잘생긴 것 이상으로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로비를 둘러보는 시선이 흐릿하지 않았고 팀원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방식이 마치 무언가를 정확히 읽어내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프런트 팀 담당 팀장으로 합류하게 된 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33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팀원들이 자기소개를 이어갈 때 강민준 팀장의 시선이 잠깐 지수에게 머물렀습니다. 지수는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지수입니다. 입사 8개월 됐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강민준 팀장이 합류하고 나서 팀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말하고 불필요한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간결했고 업무 피드백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놓치지 않는다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입사 첫 주에 그는 팀원 전원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지수의 차례가 왔을 때 강민준은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높던데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지수는 잠깐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무엇이 불편한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말이 이미 나왔을 때는 이미 불편함이 충분히 쌓인 상태거든요. 표정이나 속도, 시선에서 먼저 캐치하는 편입니다. 강민준이 조금 길게 지수를 봤습니다. 그거 배운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 편인가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많이 익힌 것 같습니다.
강민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을 지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강민준이 온 뒤로 오수진을 비롯한 스펙파들은 그에게 좋은 인상을 심으려고 눈에 띄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나서서 보고서를 가져다 드리고 팀 회의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습니다. 강민주는 그것들에 대해 공정하게 반응했습니다. 잘한 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수에게도 동일하게 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제안한 고객 영접 시스템 개선안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체크인 시 고객이 카운터에 도착하면 응대가 시작되는 방식이었는데 지수는 고객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얼굴 인식이 아닌 예약 연동 데이터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응대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시스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즉각 도입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팀 회의에서 그 제안을 공식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한지수 씨 제안, 방향성은 맞습니다. 시스템 예산 부분은 위에 건의해 볼게요. 오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민준이 오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는 해도 오수진 일파의 괴롭힘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강민준에게 들킬 수 없는 방식으로 더 은밀하게 직원 단체 채팅방에서 지수의 업무 실수를 과장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강민준이 포함된 공식 채팅방에는 아무렇지 않게 올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수가 혼자 앉아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서 지수가 들릴 만한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솔직히 팀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고졸이 어떻게 여기서 버티겠어. 딱 봐도 임시직 느낌 아니야? 지수는 밥을 먹으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수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입사 10개월 차 대형 컨퍼런스 그룹 투숙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해당 그룹의 메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120명 규모의 기업 임직원 연수단이었고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방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지수는 2주 전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우스키핑, 식음료, 컨시어지 팀과 사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투숙 당일 오전, 단체 손님의 버스가 도착하기 1시간 전 지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20개의 객실의 키카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우스키핑 팀이 방에 들어가서 최종 점검을 하려는데 키가 열리지 않는다는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 키카드 발급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객실 번호들이 일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각 IT팀을 호출했습니다. 백업 데이터로 키카드를 재발급하는데 40분이 걸린다는 답이 왔습니다. 투숙객 버스가 도착하면 그 시간이 겹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먼저 도착하는 투숙객들에게는 호텔 스파 시설과 환영 리셉션 공간을 미리 안내해서 동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 시간을 자연스럽게 투숙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식음료 팀에 급하게 연락해서 웰컴 드링크와 스낵 서비스를 리셉션 홀로 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버스가 도착하는 주차장 앞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인 양 그룹 대표 임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먼저. 환영 리셉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길 피로 먼저 푸시고 체크인 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35분 뒤 키카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룹 임원 중 단 한 명도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건을 보고받은 강민주는 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그룹 투숙건 잘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현장 대응 과정에서 빠른 판단이 있었는데 좋은 사례입니다. 오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수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강민준의 시선이 잠깐 지수에게 왔다가 걷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나 지수가 서류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지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강민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룹 투숙 정산 서류 마무리하려고요. 강민준이 들어와 책상 옆에 섰습니다. 그가 잠깐 서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늘 키카드 문제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수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발생 시각, 파악 경위, 대응 조치, 결과. 강민주는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말했습니다. IT 로그 뽑아봤어요. 키카드 데이터가 삭제된 시각이 이틀 전 새벽 2시 17분이에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이 시스템에 접근한 직원이 누군지도 확인했고요. 지수는 강민준을 봤습니다. 강민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만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민준이 덧붙였습니다. 한지수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먼저 얘기를 꺼낸 적 없죠. 네. 왜요? 지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싸움으로 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강민주는 한참 지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그날 집에 가는 내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 이후로 강민준이 지수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팀원들과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제안하는 것들을 더 자주 공식 석상에 올렸고 지수가 마주치는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받쳐주는 방식으로 힘이 됐습니다. 대놓고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으로, 구조로, 팀 문화를 조금씩 바꿔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업무 공유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동일하게 정보를 받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별도의 소외 채팅방이 형성되지 않도록 팀 공유 플랫폼을 통일했습니다. VIP 고객 배정 방식도 바꿨습니다. 임의적인 배정이 아니라 실적과 역량 기반으로 투명하게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오수진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업무 중 미묘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한 외국인 투숙객이 급하게 프런트로 달려왔습니다.
팔을 다쳤는데 구급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즉각 구급 키트를 가져왔고 전문 의료팀 연락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강민준도 마침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강민준은 발을 멈췄다가 지수가 완벽히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지수가 보고를 올리자 강민준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잘했어요. 두 글자였는데 지수는 그날 저녁 그 두 글자를 꽤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오래 남지? 지수는 스스로에게 경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강민준이 함께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컨시어지 팀이랑 협의한 거 어떻게 됐어요? 업무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도 업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내렸습니다. 지수도 따라 내렸습니다. 주차장 복도에서 각자의 차 방향으로 갈라지기 직전 강민준이 멈추더니 돌아봤습니다. 한지수 씨, 네, 수고했어요. 오늘도.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 불빛이 길게 늘어진 그 통로에서 지수는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정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팀장은 팀장이고 자신은 팀원이었습니다. 그 선이 흐려지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지수는 알았습니다. 강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식적인 관계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칠 때, 그리고 팀 회의에서 강민준이 지수의 제안에 깊이 주목할 때, 그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나는 그것을 먼저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점심 때 예나가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팀장님 너 볼 때 표정 달라지는 거 알아? 지수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런 거 없어. 나는 매일 보는데? 박예나, 그냥 먹어. 예나는 웃었습니다. 지수는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밤에 지수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입사 13개월 차에 일어났습니다. 호텔 연례 서비스 개선 발표회. 각 팀에서 한 명씩 발표자를 선정해서 고객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경영진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민준이 발표자로 지수를 지명했습니다. 팀 내가 술렁였습니다. 오수진을 비롯한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고졸 신입이 발표를 팀장님 생각이 있으신 건지 실수하면 팀 전체 망신인데 지수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강민준은 그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지수는 2주 동안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현장에서 관찰한 고객 행동 패턴 데이터와 불만 접수 사례를 분석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전 예측 대응 서비스 모델을 정리했습니다. 발표 당일 지수는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잡는 순간 지수는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단상에 서서 화면을 넘기면서 지수는 자신이 8개월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것들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데이터가 있었고, 사례가 있었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7분짜리 발표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경영진 중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안하신 시스템 도입 시 예상 고객 만족도 개선 효과를 어떻게 추정하셨나요? 지수는 막히지 않고 답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발표장 뒤편에 서 있던 강민준이 지수를 보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을 지수는 보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민준이 지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업무 메신저로. 오늘 퇴근하고 시간 돼요? 발표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 지수는 잠깐 멈췄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됩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호텔 인근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주는 처음에 발표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안의 실현 가능성, 경영진의 반응, 향후 파일럿 테스트 가능성 등. 지수는 그것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대화가 멈췄습니다. 강민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는 이 일이 좋아요? 네. 왜요?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채고 그게 맞아떨어졌을 때 고객이 편안해지는 걸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서비스가 그냥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일이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강민준이 지수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처음엔 그냥 돈을 벌어야 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 일이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강민준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 일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지수가 강민준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자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해서 선택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강민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지수는 무언가 복잡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호텔 일, 서비스 철학, 팀원들, 업계 이야기. 고개를 들자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해요. 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서 강민준.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달라졌습니다. 가끔 퇴근 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항상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인적인 이야기도 섞였습니다. 지수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지하 방 이야기도. 처음에는 꺼내기 싫었는데 강민준 앞에서는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강민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 같은 걸 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딱 그 한마디였는데 지수는 그것이 가장 정직한 위로라고 느꼈습니다. 강민준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것을 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말하기 싫은 게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한강 근처를 걷다가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수 씨, 성이 빠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지수가 강민준을 봤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수는 한참 강을 봤습니다. 강민준도 그냥 기다렸습니다.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강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민준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서울 청담동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아파트 30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넓은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야경, 미니멀하지만 하나하나가 비싸 보이는 인테리어. 팀장 연봉이 이 정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있었는데 지수가 지나가다가 무심코 한 장을 봤습니다. 거기 쓰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썬그룹 기조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는 강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썬그룹 기조실. 그랜드선 호텔을 운영하는 썬그룹. 지수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지수는 검색을 했습니다. 썬그룹 오너 일가, 회장 선병준, 부회장 선태준, 그리고 장남인 선민준. 지수는 그 이름 옆에 나온 사진을 봤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이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선민준, 썬그룹의 장남,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 강씨 성을 어릴 때부터 사용해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재벌 후계자? 다음 날 강민준이 연락을 했습니다. 지수는 받았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네. 만난 자리에서 강민준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서류 봤죠? 지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봤어요. 강민준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선민준입니다. 썬그룹 선병준 회장의 장남이고 지금 그랜드선 호텔에 파견 나온 건 아버지의 지시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처음부터 신분을 숨긴 건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를 때 이 일이 어떤 건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난 건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화났습니까? 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지수가 그를 봤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뒤로 지수는 사흘 동안 강민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호텔 출근은 했습니다. 일은 했습니다. 강민준은 팀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지수와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던 밤 지수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강민준이 바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 벤치에 또 앉았습니다. 처음 고백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말해요. 나한테 한 마음은 진심이에요? 강민준이 지수를 봤습니다. 그것 하나는 처음부터 진심이었습니다. 지수는 강을 봤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던 한강변이었습니다. 그날보다 조금 더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걷다가 강민준이 멈췄습니다. 지수도 멈췄습니다. 강민준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업무 때와도 카페에서 와도 어느 순간과도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카운터에 서서 고객을 읽어내는 그 눈빛.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무는 그 얼굴. 아무도 안 알아줘도 매일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그 사람. 당신이 버텨온 시간들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한지수 씨, 나랑 같이 살아줄 수 있어요? 바람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습니다. 네, 딱 한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글자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계절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일어나 지수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강물 위에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에서 새벽마다 눈을 뜨던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약혼 발표가 나던 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썬그룹 장남 선민준, 그랜드선 호텔 한지수 사원과 약혼 발표. 이번에는 호텔을 넘어 전체 미디어가 흔들렸습니다. 썬그룹 장남 선민준, 그랜드선 호텔 신입사원 한지수, 고졸, 반지하 출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부도 뒤집혔습니다. 강 팀장이 오너 아들이었다고? 그럼 그동안 우리가 오너 아들 앞에서 뭔 짓을 한 거야? 오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지수를 향해 신기하다고 했던 그 입술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재벌 후계자와 호텔 신입사원, 고졸 출신, 청담동 반지하에서 호텔로 입사한 여성.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그것들을 읽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는 이미 뉴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래, 알아. 우리 지수가 잘 살아낸 거야. 그 말에 지수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치러졌습니다. 대규모의 화려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선민준이 원했던 것은 두 사람이 처음 걸었던 한강변 근처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한 예식이었습니다. 물론 썬그룹 회장의 아들 결혼이라 외부 관심은 피할 수 없었지만 예식 자체는 진심으로 담백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흰색 한복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예나가 폭풍같이 울면서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선민주는 지수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수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결혼 후 선민주는 그랜드선 호텔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수진, 직급 강등과 함께 그랜드선 계열 지방 사업장 정보 발령. 명목은 업무 데이터 무단 삭제 및 직원 괴롭힘 행위였습니다. IT 로그, 관련 직원 진술, 소셜미디어 게시물 추적 결과가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오수진을 비롯해서 지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몇 명의 직원들이 각각 경고, 감봉, 전보 발령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 공문이 전 직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지수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매일 다녔던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영업이 끝난 뒤의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서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재킷이 조금 어깨에서 달았던 그날, 면접관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오수진의 신기하다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사라진 12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탈진해서 반지하 방 천장을 바라보던 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이 처음 말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일로 이기고 싶다고 했죠. 지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겼다. 한지수는 이후 썬그룹 내 서비스 혁신 TF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익힌 감각과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그랜드선 계열 전체 호텔의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학벌이 없었던 그녀는 그 어떤 학벌보다도 강한 현장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세탁소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일하고 싶다. 지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박예나는 그랜드선 호텔에서 계속 일하면서 그해 최우수 사원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가끔 스펙을 봅니다. 집안을 봅니다. 출신을 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결국 그 사람이 버텨온 시간이 매깁니다. 한지수처럼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매일 아침 유니폼을 입으면서 포기하지 않은 그 선택들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욕을 견디고 있든 그 버팀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당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에 남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